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잔고는 779만원입니다. 마이너스 2만원이고요. 개인적으로 뭐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조금 하락을 했는데 뭐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12월 들어서 수익 한 20만원 넘게 벌었던 거 지금 다시 다 까먹었는데 내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선물 옵션 다 끝났으니까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장을 또 열심히 대응하면 또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마이너스 2만원으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종목에 대한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대응을 안 했습니다. 뭐 오늘 같은 날까지 굳이 매매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보유 종목만 비중만 약간 줄이고 그냥 관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냥 일단 미국 증시가 지난밤에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이건 기술주들이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 것 같고, 이게 너무 많이 올란 것에 대한 어떤 꺾이는 모습인지 아니면 이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 다시 또 재차 상승을 하기 위해서 숨고르기인지 하는 것은 며칠 지켜봐야 되겠죠. 첫날 하루 꺾였다고 해서 꺾였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다우지수까지 빠진 것은 부양책 협상이 여전히 좀 난항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충 많이는 안 빠졌지만 나스닥이 빠졌다는 부분에서 약간 좀 염려스러운 그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2명이 알레르기 반응, 뭐 호흡 곤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건 임상 시험에도 있었답니다. 4명 정도 위독한 환자가 나왔었다는데요. 그래서 알레르기 증상이 있었던 사람들은 접종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 정도에서 계속 접종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미국도 지금 화이자 백신 접종을 허용할 것 같고, 캐나다도 승인 신청을 거의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단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진정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보유했던 종목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보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이 너무 많이 안타까워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정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못하니까 이 좋은 장에 수익도 못 올리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냥 막 이렇게 느껴져요. 그게 댓글을 보면 왜 그걸 그렇게 했나 뭐 이런 쪽에. 그래서 일단 너무 정이 넘쳐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성공하게 되면 제가 술 한잔 사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나름대로도 또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을 거잖아, 그죠? 제가 시장을 못 보고 대응을 못 했으면은, 이야기 듣고 나서 그냥 그대로 또 고치면 되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할까 합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매매했던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물 옵션 만기니까 비중을 좀 더 줄이겠다 이렇게 해서 사조형을 제가 2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100만원치를 줄였습니다. 이건 제가 가진 네 종목이 전부 다 조류독감 쪽에 관계가 되고 있거든요. 조류독감하고 수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이 부분, 이것도 조금 이제 간편식 뭐 이런 쪽으로도 연결이 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사조형 어제 200만원, 100만원 늘렸다가 오늘 다시 100만원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손실이 약간 났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사두시푸드하고 CJ시푸드는 비중을 어제 줄여놨기 때문에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뭐 약밥 정도였고 강밥 정도이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이글벳을 제가 어제 11,100원에 100만원치를 더 잡아가지고 지금 300만원치 정도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좀 올라가면 100만원 더 줄이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침에 올라갈 때 여기서 정리를 했으면 될 건데 저는 이제 한 요 정도 갈 줄 알았어요. 줄 거 놓고 11,900원 정도 오면 이제 팔 거라고 여기 올라오길래 요거
딱 올라와서 여기 탁 치면 이제 100만 원 줄이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까지는 뭐 근처도 못 오고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횡보하다가 겨우 그냥 천만다행으로 상승으로 마감했다는 정도, 이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줄여서 현재 494만원 가지고 있고요. 현금이 285만원, 이렇게 해서 비중을 조금 줄여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가 이 조리독감 관련주를 매매하는 것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변론입니다. 일단 가장 큰 틀에서 시장을 조금 저는 비관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 대화는 어제 구독자분들이 제 영상의 댓글에 너무 안타까워하는 글들이 많아가지고 그 댓글들 우량주를 좀 매매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부터 해가지고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조언들을 듣고 또 조리독감 이런 거 반응도 없는 조리독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조언 포함해서 이런 조언들을 많이 듣고 제 매니저인 아들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우리 아들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좀 비관적으로 시장을 보는 것 같다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이. 그래서 그게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시장이 꺾일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시장이. 그러니까 비관론자와 낙관론자가 항상 공존합니다. 그래야 주식이 거래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상승을 바라본다면 주가는 이미 계속 올라가서 저 꼭대기 올라가 있겠죠. 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급등할 겁니다.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이 종목이 좋다고 생각하면 이 종목은 계속 점상으로 날아가야 정상입니다. 근데 하루 종일 샀다 팔았다를 196만 주나 되는 거래량으로 하루 종일 샀다 팔았다를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사고 그걸 누군가는 팔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빠진다고 보는 사람과 올라간다고 보는 사람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코로나도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도 해결이 될 것 같고 돈이 풀려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만 끝나면 사람들이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했던 소비도 하고 이렇게 하면 시장이 호황이 돼 가지고 경제 호황이 돼서 코스피 지수가 3천을 돌파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낙관론자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관점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뭐 버핏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 쉽게 말하면 기업 실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유동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됐을 때는 항상 과열 신호가 와서 떨어지더라, 이런 관점으로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보는 기준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좋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건 다 떠나서 제가 처음 주식을 했을 때 한 10몇 년 됐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 때 처음 주식을 했을 때 40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삼성중공업 매수했거든요. 그때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한 20만 원 정도 벌었던가요? 대충 한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쯤요. 모든 사람이 주식을 한다고, 제가 주식했을 때는 그때 목욕탕 운영할 때인데요. 장사 잘하고 있다가 제가 주식을 했을 것 같으면 신문 뉴스나 방송에 500만 원으로 뭐 몇천만 원 벌었다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막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모르던 제가 알게 되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고 나서 좀 있다가 급락하기 시작하는데 하염없이 빠지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빠질 때는 어떤 종목을 사도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손실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이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아직까지 되게 과열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올라가는 게 이익 실현해가면서 다져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불안하다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종합지수 3000을 바라보고 매매하시는 분들하고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그냥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상승한다고 봐버리면 이런 방송 자체가 필요 없죠. 무조건 올라가는 거, 삼성전자부터 해서 우량주 다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다 올라가는 겁니까? 돈 버니까
상황이 됩니다. 근데 올라간다는 생각에 이론이 의견이 있으면 내려간다는 이론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조심을 하고 혹시나 빠졌을 때를 대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관점이 제가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매하는 종목이 다른 분들 우량주 매매해서 수익 많이 올리시는 분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선물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이 만기를 지나고 나서 상황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계속 우량주 쪽을 피하고 11월달 수익 나고 12월 들어와서는 선물 옵션 만기 부분이 걸려가지고 우량주 쪽으로 길게 보기엔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테마 쪽으로 고르다 보니까 조류독감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종목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잡은 스토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일단 조류독감 관련주 중에 대장이 이글벳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올라가는 흐름이 제일 강했습니다. 조류독감 중에 제일바이오나 뭐 체시스 이런 종목들이 꿈쩍도 안 했습니다. 지금 올라올 생각도 못했죠. 아래쪽에서 들어올리지조차 못했습니다. 조류독감이 지금 전국적으로 7군데 고병원석 나왔고요. 농가에서 7군데 나왔고, 지금 의심신고 들어온 것이 도축장 한 군데 하고, 그 다음에 나주에 확 고병원선 나온 옆에 다른 곳에 오리농가에 의심신고 들어온 거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산란종 뭐 어떡 하는데 그거 하나 지금 의심신고 들어온 거 있고, 제가 본 것만 의심신고가 지금 3군데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냥 제 느낌으로 봤을 때 돼지열병은 방역 철조망으로 막았기 때문에 이 밑으로 안 내려와 가지고 더 이상 확산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갔었어요. 한번 경험했는데, 조류독감은 지금 현재 나온 7군데 여기서 방역이 K방역의 우수성으로 해갖고 이걸 막고 나서 더 이상 확산이 안 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더 확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될 가능성에다가 제가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으로 이글벳 잡았는데 이거 크게 손실 본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플러스 나 있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매매를 했거든요. 제가 이글벳을 매매한 게 여기서부터 매매해가지고 올라갔을 때 이익 실현하고 다시 잡고 그렇게 지금 계속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수익이 얼마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어제 마지막에 12,950원 여기서 일부 이익 실현했을 때까지만 해도 상당한 수익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충분히 이익 실현했는데 어제 갑자기 그냥 끝날 때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는 바람에 여기서 조금 꼬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이제 여기서 정리를 못한 부분은 제가 실수했다고 볼 수 있죠.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해줄 필요가 있었는데 너무 많이 이제 벌어졌죠. 이격이 21선하고 간격이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더 올리기가 벅차니까 끌어올리던 사람이 일단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끌어올리면 밑에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이익 실현을 다 하고 빠져나가 버리죠. 그래서 못 빠져나가게 순간적으로 확 눌러가지고 털어버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서 따로 들어오던 사람들이 손절을 하면서 지금 내려온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정리할까 말까 하다가 이미 이렇게 빠져버렸는데 여기서 정리하기에는 아직까지 조류독감이 끝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정을 받았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확진자 고병원성 뉴스가 계속 나온다면 되돌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100만원치를 더 추가해서 잡은 겁니다. 이글벳은 실적도 상당히 좋고 하기 때문에 망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조금 길게 보는 관점으로 저는 일단 많이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조 10푸드, CJ 10푸드 잡은 것은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까지는 안 왔는데요. 이게 조류독감이 계속 확산하게 되면 닭고기 문제 이런 쪽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수산주 쪽에 관심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잡았는데 생각보다 지금 너무 많이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100만원치씩 가지고 있다가 비중을 줄인 거고 4조 5양을 다시 잡았던 이유는 이 회사 이날 강하게 올라갔길래 실적을 봤는데요.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수산주 중에는 지금 원래 실적이 영업이익이 벌써 한 170, 220 정도 벌써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3분기까지 했을 때 작년 1년치 수익을 다
그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아마도 환율의 영향을 좀 받지 않냐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지금 원화가 되게 강세기 때문에 그 수출주는 불리하지만 수입하는 쪽에서는 거꾸로 유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참치를 수입해오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익이 많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도 상당히 좋고 해서 실적이 좋아 보여서 그래서 얘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뭐 수산주를 여러 개를 왜 잡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사조양하고 CJ 시푸드는 저리독감으로 해서 수산주 오를까 싶어서 그냥 테마성으로 잡은 거고 사조양은 보다 보니까 이 실적이 좋아 보였어. 그리고 거래량이 별로 안 나오는 것은 유동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370만 주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해서 뭐 차트 봤을 때 여기서 이 실적 가지고 밑으로 뭐 꺾일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관점으로 그냥 잡은 겁니다. 길게 가보자 이런 차원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잡은 겁니다. 제 나름대로 잡은 이유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조리독감 다 K 방향으로 다 막아보면 왜 하느냐 이렇게 되면 할 말이 없죠. 조리독감 끝나쁘고 그렇게 하면 제가 가진 종목들이 이제 전부 꽝 되겠죠. 급락해 버리겠죠. 근데 아직까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그 이글벳을 제가 오늘 100만원 줄이지 않은 이유는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되면 이제 그 주말 기대감 이런 걸로 해서 만약에 내일 고병원성 지금 검사 중이 3건이기 때문에 그게 내일 장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장중에 추가로 3건 더 나오면 지금 7건 나왔는데 10건이 되겠죠. 그럼 10건 나왔는데 그 주말에 또 더 나올 거를 생각하게 되면 그때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 조리독감에 대한 이런 쪽에 신경을 쓰지 않을까. 사실 지금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계속 막 급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잡히죠 지금. 거리두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682명 나왔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또 더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서 코로나가 난린데 지금 뭐 조리독감이 뭐 걱정한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대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조리독감은 코로나는 왜 좀 그 쉽게 못 들어가는 상황이냐 하면 백신 관련주들 보시면 그 좀 오르던 종목들이 막 꺾이죠. 이런 이유가 그 백신 접종이 되고 나니까 코로나 관련주들이 지금 갈팡질팡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텍 같은 종목도 이동형 음압 병실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백신 개발돼 갖고 치료가 다 돼버리면 필요 없어진다 이런 의미도 있고 추운 겨울에 컨테이너에 어떻게 환자를 넣을 수 있냐 이런 문제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공호흡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주들로 들어가려고 해도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포장지 쪽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이미 많이 올라버려 가지고 거꾸로 밀리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저 테마가 있었죠. 윤석열 테마주가 또 조금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침부터 이 보인 이유는 오늘 강했던 게 서현탄 메탈이었으시면 돼요. 보인 이유는 지금 그 10일날 그 검찰총장 무슨 직무해제 관련한 어떤 그걸 하고 있죠. 지금 진행 중인데요. 여기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 잘리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로 해서 이런 쪽에 시장에 관심이 몰리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 그 건설주들이 오늘도 좀 강한 느낌 있었습니다. 뭔지 모르게 뉴스가 있었겠지만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시장에 주도하는 쪽이 이쪽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류독감은 조금 소외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계속 확산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그냥 그 정리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계속 달고 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비중을 좀 줄여 가지고 위험 관리를 하면서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좀 길게 변론을 펼쳤는데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쪽 관점으로 해서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답답해 하지는 마시고 이 사람은 이쪽으로 지금 그 조류독감 쪽으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잘못돼서 이렇게 보실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도 구독자분들이 이런 종목들 추천해 주신 거 댓글에 추천해 준 종목을 제가 등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지켜봤었습니다. 계속 이 종목들이 대부분 추천해 주신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 고수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먼저 등록을 하겠습니다. 이글벳하고요. 사조 오양, 사조 시푸드, CJ 시푸드. 자, 그 다음 구분하기 위해서 줄 하나 끊고, 저를 도와주신다는 생각으로 해주셔도 좋고, 좀 잘하는 것 좀 알려주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좀 자랑도 좀 하셔도 되니까요. 수익 올리시는 거 잘하는데, 좋은 종목 있으면 같이 공유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확실하게 올라가고 갈 것 같다는, 그러니까, 이 좋은 장에 조류독감 종목 잡아갖고 되겠느냐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조류독감 말고 어떤 종목이 좋은지를 댓글에 주시면 제가 여기다 등록을 하겠습니다. 쭉 해가지고 한 2주 정도 지켜봤으면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이 종목이 얼마나 손실이 나는지, 그 다음 추천해 주시는 분들의 종목이 얼마나 큰 수익이 나는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종목이 손실이 엄청나게 나고, 추천해 주신 댓글에 추천해 주신 종목이 급등해서 수익이 많이 나면, 제가 그걸 보고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그쪽 파트 쪽으로 좀 그 포지션을 바꾸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좋은 종목 있으면 많이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특별한 종목 이야기 할 게 없어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하시니까 제 나름대로 어떤 궤변스러운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에 부담없이 남겨주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랫동안 지금 2년이 넘은 것 같죠. 오랫동안 제 영상 보시면서 구독자 5명으로 시작해서 80명대 됐을 때, 이 100명을 어떻게 넘겨보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100명 넘기는 게 목표였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실력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3,54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형편없는 실력에 갚으려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 같아서 가긴 좀 그렇고, 뭐 봐도 별로 볼 건 없고, 이렇게 해서 지금 갈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고, 나가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다시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한은 3월까지입니다. 내년 3월까지 하고 전업투자는 끝납니다, 제가. 그러니까 3월까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저도 좀 배우고, 그리고 구독자분들 중에 수익 잘 올리시는 분들만 계신 건 아니거든요. 제 느낌에 그냥 다들 이 장이 좋은, 흔히들 말하는 이 좋은 장에 돈 못 버는 사람이 바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우리 아들이 지금 어디 근무하는 그곳에 사무실에 공무원들이 거의 90% 이상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어떤 분은 돈 벌어가지고 새 차 뽑고, 그러니까 이 좋은 장에 돈 못 버는 사람이 바보다 하는 분위기랍니다. 전부 다가. 근데 저는 돈도 못 벌고 까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좀 안타까워 하는데, 그렇더라도 제가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 좋은 장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죠. 쭉 11월 한 달 동안 올라왔습니다. 이 좋은 장에 수익을 다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수익 못 올리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서 댓글에 좋은 종목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말이 길었습니다. 대충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일단 저는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요. 제 나름대로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